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초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엔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저도 참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만큼 후보를 뽑을 기준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뽑지 않을 기준만이 전국의 중심에 자리한 선거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 개표 방송도 저희 TV조선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째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건너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기대하기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0대 대선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오늘 이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아주 특별한 선거 방송을 준비했는데 특히 오늘 현장 곳곳에는 저희 TV조선 기자들이 총출동해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특히 중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유력한 양강 후보들을 추적하고 다닐 추적조 기자들을 이 자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추적조 기자들 나와주시죠. 예, 지금 스튜디오 안으로 저희 취재 차량이 막 도착을 했군요. 그럼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중 기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선 당일날 후보를 취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을 따라 지금 출발을 합니다. 이미 몇 차례 사전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 정보까지 담아서 그야말로 지루할 틈 없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담당할 홍현주 기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도 오늘 밤 아마 고생이 많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후보도 운명의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전 인터뷰와 사전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후보와 가까운 참모들을 만나서 다른 곳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홍현주 기자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기자 만나봤는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두 기자의 활약상 여러분들도 큰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정 넘는 늦은 시간까지 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V조선 선거방송 결정 2022 제1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각이 6시 5분을 좀 지났습니다. 일반인 투표는 조금 전인 6시에 다 끝났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투표율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다채로운 소식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율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은 75.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권자 4,419만여 명 가운데 3,330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6시까지의 최종 투표율은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6시까지 정확한 투표율 집계는 전해드리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과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부터 좀 볼까요? 전라남도 지역이 80.4%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는 70.4%가 투표를 해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이미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자, 지역별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서울은 76.1%, 경기가 75.1%, 인천이 조금 저조하군요. 73.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말하는 지역이죠. 부산은 73.6%로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경남은 조금 높습니다. 74.4%, 울산은 7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흔히 TK라고 부르는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투표율이 75.6%니까 대구의 77.7% 그리고 경북의 77.3%는 다소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이 8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광주도 거의 80%에 근접했습니다. 79.7%입니다. 자,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이 75.6%, 충남은 72.8%, 충북은 좀 저조합니다. 73.6%고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종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9.3%입니다. 강원 지역은 74.4%로 나와 있죠. 자, 여야 각 당은 이번 투표율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정당이 유리할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분석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각 당은 모두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판까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투표율이 과거 투표와 비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터치존에 나가 있는 윤태훈 기자에게 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부탁합니다. 네, 터치존 윤태훈입니다. 자, 저는 이곳 터치존에서 실시간 투표 상황과 기표 상황을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을 8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36.9%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36.9%라는 수치는 21대 총선 26.7%보다 무려 10.2%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51.4%라는 절반 이상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늘 확진자 수도 34만 명이 나왔고 최근까지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월 9일 본 투표율만 기다리고 있다가 덜컥 코로나 확진이라도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라는 미리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소 무관심했던 이 사전투표를 이번엔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모두 사전투표 첫날 3월 4일에 부산과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같이 높은 사전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신동욱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 시각 전국 투표율은 75.6%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남 80.4%죠. 전남, 광주, 전북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제주입니다. 70.4%. 자, 지금의 동시간대 투표율을 두고 최근 세 번의 선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세 번의 선거, 2018년의 지방선거,
2020년에 21대 총선 그리고 지난해 재보궐선거 동시간대 투표율을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다 보니까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대 대선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7대 대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18대는 최종 투표율과 75.8%라는 최종 투표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19대 대선 때와는 지금 최종 투표율은 다소 낮지만 동시간대 투표율은 5%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투표율은 영남과 호남의 투표율입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 여야의 지지 기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호남과 영남 투표율 79.9% 대 75.6%입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혹시 호남 투표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높긴 합니다만 영남에 계시는 분들도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면서 꽤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실제로 역대 호남과 역대 영남의 투표율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대 때 60%대를 유지했고 18대, 19대 때는 70%대를 유지하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영호남의 투표율은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터치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전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러닝하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요. 서울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76.2%입니다. 위험해 보여도 인기 만점, 스트레스 날리는 데는 복싱만 한 게 없죠. 이 시각 현재 경기 투표율입니다. 75.1%, 지난 대선보다 높습니다. 물속에서 에어로빅을 하면 개운하고 상쾌하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현재 인천 투표율은 73.2%입니다. 시원한 바다 옆에서 따뜻한 햇살까지 받으며 조깅을 하네요. 이 시각 현재 부산 투표율입니다. 73.6%입니다. 실내 운동의 꽃 농구인데요. 슛 실패했지만 재차 던진 슛이 림을 통과합니다. 이 시각 현재 경남 지역 투표율 74.4%. 쭉쭉 늘어나는 몸처럼 울산 투표율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울산 투표율입니다. 76.9%. 힘내자 대한민국 투표율 상황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아크로바틱인데요. 대구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77.7%, 지난 대선 72%보다 높습니다. 산도 타고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줍깅이네요. 이 시각 현재 경북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77.3%, 지난 대선 71.6%보다 높습니다. 힘차게 나와서 발차기를 하는 태권도계의 아이돌 K-타이거즈와 함께 광주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 투표율은 80.1%입니다.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배드민턴 치러 나가볼까요? 이 시각 현재 전남 투표율입니다. 80.4%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분들께 전하는 힘내자 대한민국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국은 이 시각 현재 79.4% 투표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싱에 경쾌한 음악까지 더해진 뮤직 복싱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힘차게 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대전 투표율 75.6%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 골프가 있다면 어르신들 사이에선 게이트볼이 인기 만점입니다. 충남 지역 이 시각 현재 72.8% 투표율, 지난 대선 68.4%보다 높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뻥 뚫린 풍경에 근심 걱정도 뚫리는 느낌인데요. 이 시각 현재 충북 투표율 73.6%입니다. 지난 대선 70.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요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기가 부쩍 늘었는데요. 함께 세종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세종 투표율은 79.3%입니다.
강원도 여행 필수 코스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타는 레일바이크 보이네요. 이 시각 강원 투표율 74.4%입니다. 하와이, 사이판, 해외여행 부럽지 않은 스킨스쿠버 명소, 제주에서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 70.4%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75.7%입니다. 지난 대선 72.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전국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힘내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다양한 그리고 역동적인 화면과 함께 전국 투표율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의 투표율은 75.7%입니다. 1997년 대선 이후에 25년 만에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로만 보면 80%를 넘기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 75%에서 80% 이 사이에 투표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 투표가 1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다만 이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자 숫자가 일반인 투표 수보다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전국의 투표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진행 중인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나가 있군요. 종로 투표소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일반 유권자 투표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의 발길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시부터 전국 투표소 14,464곳에서 시작된 투표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투표율은 75%를 넘어섰습니다.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 72.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만큼 이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대선과 재보궐선거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예, 지난 사전 투표 당시에 이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둘러싸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 투표만큼은 문제없이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각 정당들도 상황실을 마련해서 지금 투표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황정민 기자가 나가 있군요. 뒤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곳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황실 앞에는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 모니터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종료되는 오후 7시 반쯤부터 상황실에 나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제 자정까지 서울 홍대에서 거리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현재 성남 자택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 이후에 이곳 상황실로 올 계획입니다.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사전투표 첫날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조금 전 자택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실에 나가 있는 황정민 기자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본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당사에 나오지 않고 투표의 윤곽이, 개표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당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는 이채림 기자가 나가 있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 투표 종료 시간이 가까우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포함한 선대본 관계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크게 담긴 현수막이 벽면에 붙어 있고요. 또 각 방송사의 방송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곳에 도착해서 7시 반쯤으로 예상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막바지 투표 참여 독려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 표 한 표가 너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요. 김은혜 공보단장도 한 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과거 고성군수 재보궐선거 사례를 거론하면서 투표해야 이긴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가 5%포인트 이상 격차로 여유 있게 승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될 거라며 투표율이 더 높아야 격차를 벌려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여야 각 당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즉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투표에 많이 나와야지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을 보시면서 앞으로 개표 상황 지켜보시면 이번 개표 방송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에는 임유진 기자가 나가 있네요. 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정의당 상황실은 아직까지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투표를 마친 당직자들 하나둘씩 당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잠시 후 7시 반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자정쯤 상황실을 찾아서 당직자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심 후보는 앞서 오늘 새벽엔 산불 진화를 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고요. 오전 9시 반 남양주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심 후보는 노 전 의원이 50년 동안 같은 불판에 삼겹살을 굽느냐며 양당 중심 정치 체제를 비판한 말을 인용해서 불판이 이제 70년이 됐다며 노 전 의원도 하늘에서 탄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유지대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동료 메시지를 통해 심상정에게 주시는 소신의 한 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에마다 구리마다 울어서 소리쳤어. 음치 완전히 결정나버렸습니다. 자, 로봇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시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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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 2022 20대 대통령 선거 일부 TV조선 선거방송 일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젊은 층은 진보, 고령층은 보수라는 선거 공식도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된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2030 세대의 표심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탈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어느 진영도 압도적인 지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여야 대선 주자들 모두 이른바 MZ세대와의 스킨십에 화력을 집중했는데 선거판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 MZ세대,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또 이들의 표심은 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지 송무빈, 이태영 두 MZ세대 기자가 이 MZ세대의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MZ세대를 규정할 수 있는 문구들 뭐가 있을까요? 이념보다 이익 쳐주셨는데 그렇죠. 내 집 마련이랑 일자리 이거 해결 안 되면 킹받죠. 그다음에 워라밸 너무 중요하죠.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MZ세대를 나타내는 표현은 넘쳐납니다. 실제로 MZ세대는 어떻다 식의 분석글만 하루에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말하는데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한 세대로 묶는 게 말이 되냐는 MZ세대 안에서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MZ세대의 가치관과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부모 세대의 가치관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례없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에 쏟아져 나왔고 노동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부동산 폭등 속에서 오늘도 그저 열일할 뿐입니다. 흑수저가 노력해서 산 스포츠카에는 열광하면서도 금수저의 부정 출발은 못 참겠다는 이들. 공평을 갈망하는 배경에는 나는 노력했으니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싶다는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올림픽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위해 꾸려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선 열심히 노력해 출전 기회를 얻은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Z세대는 스마트폰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퍼다 나르며 여론을 형성합니다. 나라를 위한 거대 담론이나 이념, 노선에 따른 공약이 아닌 당장 나를 위한 작지만 실용적인 공약에 MZ세대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이 높은 만큼 휘발성도 강해 이런 이슈들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MZ세대 안에서도 성향이 엇갈리고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한데 모아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MZ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과다대표돼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MZ세대는 정말 이번 대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Don't call me MG 이월엔 수장 맴짓 MG 파리 표파리 감성 파리 난 that's it 어쩔 코로나 골로가 저쩔 취업 난 취업 나 어쩔 주택 난 재테크 포기해도 내 신발은 킬러웨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20대는 56.4%, 30대는 61.1%로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줬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선 다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이준석 신드롬과 무야호, 홍준표 열풍까지 MZ세대는 정치판의 판도를 바꿔놓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청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분산투표 성향이 있던 이들이 표심을 결집하면
엄청난 정치력 파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대 남성, 즉 2대남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가 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했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표심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 20대 여성에 비해 20대 남성의 표심은 결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이 2대남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기성 언론이 주목한 대선 주자 관련 의혹이나 배우자의 사생활 문제가 MZ세대에게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MZ 특유의 경향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이나 코스피 5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과 같은 신동학개미 공약에는 호응했습니다. 나라를 구했다고 호평이 쏟아진 한 유튜브 경제방송의 높은 조회수만 봐도 MZ세대가 얼마나 재테크에 민감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만 18세 이상부터 30세까지의 비율은 30%가 훌쩍 넘습니다. 유권자 3명 중 한 사람은 MZ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서 첫 TV토론 시청률은 40%에 육박하며 97년 15대 대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TV토론을 시청했거나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로만 봐도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도만큼은 증명이 된 셈입니다. 게다가 대선마다 2030 세대의 투표율은 줄곧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20대 유권자의 과반 이상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투표는 할 건데 누굴 뽑을지는 나도 몰라.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죠. 공약만 놓고 보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MZ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삶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꽃모들이 만든 체스파 위에 놓인 많은 사양 할래 현실을 바꾸서 격보해도 내가 할래 게임 체인저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MZ세대인 두 기자가 MZ세대의 관점에서 본 이번 20대 대선을 조금 색다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랩한 기자 실제 기자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선거 방송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버추얼 아레나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20대 대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자, 김보건 기자 부탁합니다. 네, 이곳이 바로 버추얼 아레나입니다. 이번 20대 대선 유권자의 지형도 5년 전에 비해 변화가 많았습니다. 달라진 유권자의 지형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대 대선의 총 유권자 수는 4,419만 7천여 명입니다. 지난 19대 때보다 171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자, 전 국민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2.7세가 늘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탓인데 이 전체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권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지역의 유권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입니다. 자, 지난 19대 대선 때 1,000만 명을 간 넘었던 경기의 유권자 수는 이번에는 1,142만여 명, 5년 새에 117만 명이 늘었는데요. 반면에 서울은 5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경기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 다음은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2002년 대선 이후 지역 구도를 대체해온 세대 구도가 균열을 보이면서 2030의 표심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세대별 유권자 표심을 보면요. 20대 이하 유권자의 비중은 17.1%, 또 30대 유권자 비중은 15.1%입니다. 합쳐서 30%를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 3명 중에 1명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인 겁니다. 자,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30대와 40대 비중은 소폭 줄었고요. 20대 이하와 50대 비중은 소폭 증가, 또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젊은 세대는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간다. 과연 그럴까요?
MZ세대로의 투표율은 보시다시피 18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16대부터 19대 대선까지의 20대 이하 투표율만 봐도요. 40에서 50%에 머물렀던 게 지금은 70% 중반까지 올라왔죠. 이런 이 MZ세대의 투표 영향력 이번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물론 다른 세대에 비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움직여온 데다 지지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바꿀 수 있다는 비율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 이처럼 달라진 유권자 지형은 오늘 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개표가 시작되면 이 점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버추얼 아리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터치존 윤태현입니다. 자, MZ세대, 이번 대선에서 핵심 변수 캐스팅 보트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MZ세대의 투표율 정말 궁금한데 안타깝지만 선관위는 세대별 투표율을 따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Z세대가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투표율을 보여드림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이들의 투표율, 선거 참여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MZ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Z세대 밀집지입니다. 관악, 광진, 마포.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세 곳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관악 보겠습니다. 전체 지역 구민들 가운데서 2030 세대가 57.5%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의 MZ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이 57.5%인데 이 지역의 투표율은 75%입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볼 지역은 광진입니다. 광진은 건국대와 또 세종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전체 지역 구민 가운데서 40.7%가 MZ 세대입니다. 현재 전국 75.7% 가운데 투표율은 76%, 0.3%포인트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지역은 마포구입니다. 자, 홍익대, 서강대, 인근의 연세대와 이화여대까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대학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시 41.3%의 MZ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국 투표율 75.7%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77.5%의 투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투표율이 MZ세대의 투표율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이들의 투표율, 선거 참여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존이었습니다. 예, 방금 윤태훈 기자가 서울에서 특히 MZ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은 세 지역을 추출을 해서 이 지역의 투표율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전국의 투표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투표에 소극적이다라는 공식도 틀린 거죠. 물론 MZ세대가 몇 %나 투표했는지 정확히 여기에서 집계되지 않습니다만 MZ세대 인구 비중이 유난히 높은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MZ세대가 이번 대선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선 주자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조금 전 설명해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선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빅데이터 룸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죠. 그러나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로 알 수 없었던 숨은 민심을 이 SNS 여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스나인을 진행하는 윤우리 앵커와 신유만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우리 앵커 부탁합니다. 네, 윤우리입니다. 저와 함께 빅데이터 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저희 메인 스튜디오와 B 스튜디오가 연결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은 저희 데이터 분석요원 10명과 신유만 기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저희가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는 핫 이슈를 분석해서 지금 여론의 향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이번 대선
대선 투표율 그리고 출구조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저희 결정 2022 분석룸에서 함께 하시죠. 네, 잠시 뒤 투표가 마감된 뒤에 신 기자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현재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샵 1899를 통해서 인증샷을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왕복 4시간을 뚫고 투표를 하셨다는 얘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투표를 점심밥을 제치고 한 분도 계십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센 상황이죠. 코로나 와중에도 격리 중에도 이렇게 투표를 하신 분까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저희 신동욱 앵커를 비롯해서 윤태훈 앵커까지 이렇게 함께한 모습인데요. 저희도 모두 다 방송 전에 투표를 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것은 후보들의 한방인데요. 이 후보들과 SNS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후보들의 발차기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알기로 50대 후반의 나이로 알고 있는데 굉장합니다. 최고의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사진도 하나 볼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콩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SNS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국 논란 때 함께 했었던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요생남이라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모습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걸크러쉬 세너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Z세대들에게 아마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MZ세대들 얘기가 나온 김에 MZ세대들은 후보들의 어떤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 언급량을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2만 건 정도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 중에서 기본소득, 탈모약, 자영업자 공약에 MZ세대들이 반응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 그리고 군 가산점제 부활,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추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남 공약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어떤 관심도, 정책이 어떤 곳에 많이 집중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지 경제 정책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집중됐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대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역시나 젠더 군 이슈에 74.5%가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MZ세대들과 SNS의 연관성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SNS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빅데이터 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룸이었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번 선거 방송에서 특별히 역점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이 지금 서울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늘 밀착 취재하고 오늘 밤 늦게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조철 이재중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연결이 됐죠? 지금 차량 안에서 지금 저희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추적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자택이 있는 곳이죠.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를 미리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만 지난달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뒤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배우자죠. 김혜경 씨 오늘 자택 인근의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택 앞에 지지자들도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생생한 현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깥이 어두워져서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재중 기자는 이재명 후보의 자택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중 기자, 지금 저희와 연결되기 전에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를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밀착 보좌했던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차를 타고 나와 있는 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후보를 또 보좌하고 또 도와왔던 한준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보기에 의원님께서 느낀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장난기? 굉장히 그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에 가까워서 뭐랄까요. 어머니께도 예전에 가장 그 어리광을 잘 부리던 아들이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 워커홀릭, 피로는 도대체 어떻게 푸시는 건지. 타고난 체력이 좀 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을지 모르겠는 피부.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피부 좋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체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는 건 똑같은데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가까이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점은 대통령의 자격, 조건을 갖췄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매사 허투루 사안들을 보지 않는다.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뭐 가다 보면은 현장에서 민원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 피켓 들고 나오시는 분들,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전부 다 서류를 받아서 차 안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류를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 수행실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남의 상대번 시장이라는 곳인데 후보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이제 화장실 청소와 화장실에서 앞에서 화장지 팔던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후보의 앞에서 연설하는 걸 처음 들어본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인권 변호사 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 수배대에서 계속 쫓겨다니고 뭐 그랬던 성남. 어머니 제가 시장 도지사를 거쳐 그래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할까요에 대한 섭섭함도 좀 있었을 테고 옆에서 보면서 그때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인터뷰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뭐 더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뭐 할 말은 나중에. 네. 나중에 다 선거 끝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하렵니다. 예, 이재중 기자의 취재 차량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이 타고 있었군요. 여당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정말 바빴을 텐데 이렇게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취재에 응해주신 점 한준호 의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고 있는 홍현주 기자를 저희가 연결을 할 텐데 홍현주 기자의 취재 차량에는 또 깜짝 놀랄 분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그 흥미로운 얘기는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저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여당 후보는 욕설 파문, 대장동 몸통 이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 그리고 야당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무속 논란, 배우자의 경력 위조, 주가 조작 논란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추문이 난무한 선거였습니다. 외신들조차도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말 특이한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비호감. 자, 비호감. 이 세 글자에는 누가 돼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대중들의 분노를 넘은 이 비소가 짙게 깔려 있는 말입니다. 후보들 앞에 놓인 악재들은 오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김복은 기자가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후보 대 후보입니다. 자, 김복은 기자 나와 주시죠. 네, 버추얼 아레나입니다. 여야 양강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나이는 4살 윤석열 후보가 더 많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60년대에 태어난 60년대 사람이죠.
그러나 삶의 궤적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먼저 두 후보의 인생 타임라인을 저희가 인생 네컷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이 후보의 어린 시절은 소년공,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반전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 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재도전 끝에 이번에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반전 인생이라면 이준석 후보는 묵묵히 외길만 걸어온 직진 인생이었습니다. 자, 윤 후보는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시 구수는 윤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자, 구수 끝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늦깎이로 외길 검사 인생을 걷게 됩니다. 자, 늦깎이 인생인 줄 알았던 윤 후보의 시간은 이후에 초스피드로 흘러갑니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지 석 달 만에 이 정계 입문을 선언했고요. 그로부터 5달 뒤에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3월 9일인 오늘은 윤 후보가 검사직을 그만둔 지 꼭 1년여 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어떤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까요? 지난 D-100일 동안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후보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검색량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거부터 볼까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들인데, 자, 이게 언급량이 많을수록 크기가 큰 겁니다. 먼저 가장 큰 거는 안철수 키워드가 보이네요. 아무래도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되는 언급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단일화 이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화두였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대장동입니다. TV 토론 때마다 이 대장동 공방이 상당 부분 차지했는데요. 과연 선거 결과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기 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름도 보이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또 경선 때의 이낙연 지지표, 이건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윤석열 후보 키워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먼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저기 보시면 검찰 키워드가 보이네요. 자, 윤 후보에게는 이 두 키워드 모두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고요. 검찰은 한때는 검찰총장이었는데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후보의 현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안철수 키워드가 역시 눈에 띄네요. 그만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끝으로 이준석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와 갓 정치에 입문한 정치신인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만남 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이벤트 기획으로 선거 이슈를 주도했던 이준석 대표였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도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상 버추얼 아레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복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유력한 후보들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후보 캠프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참모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후보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한데 후보들의 숨은 조력자는 누구인지 문성진 스포츠부장이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핵심 인사들을 축구 경기에 출전하는 베스트 11 형태로 풀어봤습니다. 자, 먼저 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재명호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뤘던 3-4-3 포메이션입니다.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전술이죠. 자, 최전방 공격수 역시 송영길 대표죠. 가족범죄단에는 표현을 써가며 윤 후보 비판 선봉에 섰고요. 또 자타공인 윤 후보 저격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화려한 개인기로, 또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치 금지법을 발의하며 측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저격수인 박주민 의원, 또 사드 배치 공약을 비난한 김남국 의원 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자, 공수를 오가며 좌우 측면을 맡은 미드필더에는 4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의 좌장으로 이재명 후보와 당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고요. 또 우원식 의원은 노동, 사회, 환경 등 관련 이슈를 총괄했습니다. 자, 7인회 출신은 이 수비에서도 중용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중앙대 동문인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재명 비토 분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냈고, 또 경기 분당 출신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이슈에 강한 태클을 걸었습니다. 여성인권운동의 대명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 등 여심 이탈 분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온몸으로 밀착 방어했습니다. 자, 골키퍼는 역시 단연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한 질문에 이 후보가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든든한 수문장입니다. 자, 이에 맞서 정권 탈환이 절실한 윤석열 호는 벤투 감독이 구사하는 4-2-1-3 포메이션입니다. 적극적인 측면 공격과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전술이죠. 자, 강한 몸싸움과 골 결정력을 지니하는 최전방 공격수, 비단 주머니, 열정 열차 등 각종 이벤트로 선거 이슈를 주도한 이준석 당대표가, 또 좌우 공격수에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또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 내용을 겪었던 선거대책본부를 총지휘한 권영세 사무총장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원활한 볼 배급을 담당했고, 미들맨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전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습니다. 장 의원은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한 태클로 윤 후보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격을 막아냈고, 이태규 전 본부장은 단일화를 완성하며 볼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자, 중앙 수비에서는 고향 친구이자 윤 후보의 조기 인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진석 의원이, 또 풍부한 경험으로 당밖에 별동대를 꾸린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머리를 이용한 제공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자, 적극적인 측면 공격을 해야 하는 이 좌우 풀백에는 대여 원내 투쟁을 주도한 김기현 원내대표와 또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맡았습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호남에서 이 강한 몸싸움으로 윤석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 골키퍼는 윤 후보의 어릴 적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선대위 막후 해결사로 손꼽히며 거미손과 같은 이 철벽 방어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줬습니다. 자, 이상 빅데이터 룸에서 축구로 본 후보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집이란 썸이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76.4%, 지난 대선 74.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금값이 가장 비쌌거든요. 집은 2020년도 12월에 금값이다. 다음 경기 지역 투표율 살펴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5.2%, 지난 대선 72.5%보다 높습니다.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의 집의 의미는 인생이다. 이번엔 인천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73.2%. 집은 진짜 자식같이 항시 내 옆에 있어줘야지. 집은 자식이다.
다음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3.6%. 행복한 삶을 위하여 풀어야 될 나에게 집은 숙제이다. 이번엔 경남 투표율 알아볼까요? 74.4%. 지난 대선 73%보다 높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찾게 되는 커피처럼 집은 커피이다. 울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6.9%입니다. 지난 대선 74.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돈을 벌어서 구입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은 신기루다. 이번엔 대구 투표율 알아봅니다. 77.7%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집은 숙소이다. 다음 경북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현재 77.2%입니다. 지난 대선 71.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배우로서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주 촬영지가 집이다 보니까 나에게 집은 작업 공간이다. 이번엔 광주 지역 알아봅니다. 광주 투표율 80.1%. 지난 대선보다 높습니다. 우동의 구성 조건이 안 맞으면 맛이 없듯이 나에게 집은 한 그릇의 우동이다. 전남 지역 투표율 알아볼까요? 이 시각 현재 전남 지역 투표율 80.4%입니다. 지난 대선 75.6%보다 높습니다. 다른 분들의 집을 고쳐주면서도 저의 집을 마련하기까지도 땀방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은 구슬땀이다. 이번엔 전북으로 넘어갑니다. 전북 지역 투표율 79.7%입니다. 아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구나. 나에게 집은 가고 싶은 곳이다. 대전으로 가봅니다. 이 시각 현재 대전 투표율 75.6%입니다. 지난 대선보다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깔끔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에게 집은 머릿결이다. 이번엔 충남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72.8%.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집이란 소파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3.6%입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집은 하나의 세계이다. 세종 지역은 어떨까요? 이 시각 현재 세종 투표율 79.3%입니다. 일하면서 이제 달려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집은 휴게소다. 다음 강원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4.4%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곳, 집을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지역은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0.4%입니다. 언제나 쫓기게 만들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는 집은 자극제이다. 마지막 전국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현재 75.7%입니다. 지난 대선 72.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집터뷰로 알아본 이 시각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집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또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쪼록 오늘 뽑히는 제20대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좋은 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TV조선 선거방송 제1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초접전 양상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후보들이 특히 공을 많이 들였죠. 역시 지난 대선에서 격전지가 이번에도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난 대선의 격전지 그리고 또 역대 대선 결과를 모두 마친 이른바 쪽집게 지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스크린의 윤태현 기자입니다.
네, 터치존 윤태현입니다. 자, 앞서 신동욱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대선은 초박빙 선거가 예고돼 있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승부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영호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격전지가 이번 대선에서도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터치스크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승부처, 격전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대 격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대 격전지 모두 6곳인데요. 일단 태안구역, 충남 지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정선과 홍천, 그리고 경기 북부의 포천, 화천 이렇게 6곳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접전 지역이었던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강원도의 정선 지역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5.1% 대 34.9%. 불과 표 차이가 53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승부가 엇갈린 격전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격전지가 18대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18대 대선 격전지 가보겠습니다. 18대 대선 격전지는 모두 5곳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천안, 서북, 충청권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주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시가 19대 대선에서의 강원도 정선과 비슷한 곳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주시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9표 차,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곳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이들 지역이 격전지가 될지 아닐지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개표 방송 2부에서는 개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비교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쪽집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쪽집게 지역. 지난 대선 때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모두 다 맞춘 지역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차 관문은 13대 대선 때부터 19대 대선, 역대 30년 동안 대통령 당선인을 7차례나 되는 대통령 당선인을 모두 맞췄던 지역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서 과연 몇 곳이나 7차례의 대통령 당선인을 다 맞췄을까요? 모두 15곳입니다. 경기 구리, 경기 평택,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구, 충남 금산군을 포함해서 모두 15곳인데 15곳, 물론 대단한 판단력을 지닌 지역이긴 합니다만 족집게라고 부르기에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문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2번의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인을 맞췄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2곳입니다. 아직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관문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3번의 총선까지 맞춘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충북 청주 흥덕구와 경기 광주가 역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까지 모두 맞춘 지역. 정말 족집게 중에 족집게 지역으로 살아남았는데 이 두 지역 끝까지 기억해 주셨다가 개표 방송, 개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서 과연 이 지역들이 그 시점에 선택하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터치존이었습니다. 추저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추저가 없었다는 사람과 추저는 있었죠. 추저는 있었다는 사람. 예, 아시다시피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쁜 두 사람과 소박한 한 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뭐 선거방송도 식후경이죠. 어디 두 후보의 먹방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맛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도 일단 먹는 게 더 중요하네요. 두 후보 모두 먹는 거 하나는 참 복스럽게 잘 드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나니 속에 있는 말들도 절로 꺼내집니다. 아버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고시원비가 그때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했는데 아버님이 원래 숨겨놨던 돈을 몰래 보내셨더라고요. 공부하라고.
내가 그래서 공부해서 사무실에 합격했습니다. 제일 후회되는 일. 이거 그때 잘못했다. 형님하고 화해를 못한 게 제일 안타깝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참 어떻게든지 그걸 한 번은 서로 터놓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말이죠. 9번째 도전해갖고 되셨잖아요. 네. 부모님도 좀 뭐 언제까지 가나 하고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꺼내놓을 수 있는 추억거리지만 사법시험을 9번이나 도전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사법시험하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시질 않았고 어머니는 야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건데 마무리는 짓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원서를 안 내면 직장 이런 취직 원서를 안 내면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거 대기업이나 뭐 이런 은행 같은 데는 가기가 이제 어려운. 나이 때문에? 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걸어온 인생길은 달랐지만 이렇게 여야의 대선 후보가 되어 서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정치인들 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배부르죠. 근데 왜 그런 욕 먹는 일을 지향하셨어요? 사실은 뭐 정치를 하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까지는 진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대학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의식화됐다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제가 살았던 환경이 개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정권 교체다, 뭐 그런 이제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좋은 공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 이런 식당 이런 데서 밥도 먹고 또 상인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은 이게 민심이라는 거를 그전에는 이제 법을 하면 그 민심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다. 딱 이 생각만 하는데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를 헌법 책에서만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느껴지더만요. 무릇 정치라는 것은 욕을 먹으면서 밥을 생각하는 것인가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 밥상에 밥이다 아니면 된장찌개다 뭐 김치찌개다 어떤 음식과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향이라면요 순종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싹 깨끗하게 정리하는.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해요. 김치찌개. 제일 만들기 편하고 멸치 다시 팩 하나 넣고 김치 넣고 간장 조금 넣고 푹 끓이면 그냥 밥하고 먹으면 되니까. 오늘의 승패와 관계없이 두 분 모두 숭늉, 김치찌개와 같은 서민 음식의 소박한 맛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추적조의 이재중 기자의 취재 차량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홍현주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연결됐습니까? 자, 홍현주 기자도 지금 취재 차량을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군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서초동 윤석열 후보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자정에 서울 강남역에서 마지막 거리 인사를 한 후에 오늘은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SNS에 오전 9시와 오후 1시 그리고 조금 전인 저녁 6시에 글을 올려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해서 그곳에 모인 지지자들과 또 당직자들을 격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홍현주 기자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다른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는 분이겠죠. 물론 어떤 분 인터뷰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저는 조금 전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부근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시 구수를 한 윤석열 후보가 공부를 했던 고시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윤 후보와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20대 시절 윤 후보와 함께 세월을 보낸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주인공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학교 후배이자 또 정치는 선배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홍대가 사실 의원님하고 윤 후보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홍대, 네. 네. 저희가 고시 공부를 같이 했죠. 87년, 88년 2년간 이 동네에서 고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서교 고시원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왼쪽에 고시원입니다. 10여 명 정도 저희 학교 친구들 같이 공부했었고 그때 제일 대장이 우리 후보님이셨죠. 그렇구나. 지금은 약간 공부가 안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주택가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8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최초로 직선제 개헌이 돼서 여의도에서 정말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유세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YS 연설을 들으러 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글쎄 저는 그 당시 연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유세라는 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저희도 같이 기명삼을 외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구호를 하고요. 그때는 연설을 하고 전부 다 그 연설 유세장에 왔던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돼지고기 껍데기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껍데기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87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5년여 전인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으실지. 후보 맨날 그래요. 말씀이 내가 꿈에도 대통령 할 줄 알았어?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는데 후보께서 제가 막 초재선하고 그럴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후보는 이제 저 후배니까 옛날에 나이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름 부르셨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나여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나여사가 대통령 나오면 내가 검사 때려치고 선거운동 해줄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후보님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었어요. 후보께서는 워낙 정의감이 높으신 분입니다. 또 어떠한 그런 살아있는 권력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 높은 정의감으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후보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고 윤 후보가 선배죠. 그런데 윤 후보가 워낙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같은 시기에 고시 공부를 했다는 옛날 얘기를 저희가 홍현주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두 기자는 잠시 뒤에 여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각 후보의 집 앞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수먼표입니다. 수먼표. 오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국정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절반이 넘는 정권 교체 여론에 화답할 수 있을지 오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수먼표에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막판 윤 후보와 안철수 대표 간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죠.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초박빙 대선에서 결국 이런 숨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데이터 룸을 연결해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나타난 후보별 지지율 추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짚어보고
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SNS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룸에 나가 있는 윤우리 앵커 나와주시죠. 네. 빅데이터 룸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숫자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 양강 후보 그리고 캠프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부터 우선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란 선으로 준비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출발이 좋습니다. 자, 신 기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출발이 좋았는데 38%까지 오른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재인 정권과 선을 그으면서 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때 당시에 어떤 정부의 실정에 대한 죄송하다는 의미로 이제 총 사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8%까지 오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34%로 1월 셋째 주에는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모두가 아실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소고기 법카 횡령 논란 사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도 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런데 보시면 19%까지 쭉 빠진 시점이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 열망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높았었는데요. 네. 당내에서 내홍이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삼고 초려를 했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40%까지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하나 첩첩산중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보도됐었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MZ세대들의 표심도 따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들이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때 처음에 11월에 전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MZ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있었고 이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MZ에서 좀 꺼지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유튜브 3프로TV에 출연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추세를 좀 볼까요? 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28%까지 높아졌던 곳이 있었는데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논란에 1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이후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내홍을 마치고 원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됐었던 한 줄 공약 그리고 특히 여가부 폐지 선언을 하면서 MZ세대에서 이대남들의 마음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이 5분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일반인 투표는 벌써 6시에 끝났고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투표 끝나는 7시 반이 되면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당들 지금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각 정당 상황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 나가 있는 황정민 기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서 이곳 민주당 상황실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조금 뒤부터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상황실에 나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제 자정까지 서울 홍대 거리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현재 성남 자택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이곳 상황실로 올 계획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아직 세 표가 부족하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자택 근처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에 나가 있는 이채림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선대본 관계자들이 모여들면서 지금 이곳은 굉장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등은 10여 분 전쯤에 이곳에 도착해서 서로 고생했다면서 격려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지금은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긴장된 모습으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황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정쯤 당선 윤곽이 드러나야 이곳에 들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높은 투표율이 윤 후보의 높은 득표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왔는데요. 투표율은 기대했던 것보단 낮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의 득표율을 30%도 넘을 수 있을 걸로 본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이번에는 정의당에 나가 있는 임유진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 상황실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직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당초 기대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 달성할 수 있을지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전 이 자리에는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 당 대표단이 도착했는데요. 잠시 후 있을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자정쯤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엔 산불 진화를 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고 오전 9시 반 남양주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유지대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투표 독려 메시지를 통해 심상정에게 주시는 소신의 한 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1분 35초, 불과 1분 35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슴이 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후보겠죠. 그리고 각 후보들을 지원했던 후보 캠프 그리고 각 정당 관계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이 세 정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을 이렇게 3분할로 차례로 띄워놨습니다. 왼쪽, 위 왼쪽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입니다. 맨 앞에 송영길 대표 그리고 그 옆에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윤호중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옆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 선거대책 상황실입니다. 역시 한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권영세 선대본부장, 왼쪽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이 차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 정의당 역시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제 14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종료 11초가 남았습니다. 자, 5초가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자,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수상파 3사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실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보이고요. 민주당 쪽은 크게 박수치면서 송영길 대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야 각당 선거 대책 상황실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조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나왔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는 좀 다소 차분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머리를 다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좀 차분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를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저희가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양측의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들은 화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민주당의 선대위 상황실 그리고 국민의힘 쪽 선대위 상황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실의 분위기는 다소 실망하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는 좀 더 자세히 7시 40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두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추적조 기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연결해서 두 후보의 집 앞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이재중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집 앞이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추적조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낮 동안에는 외부 모처에 머물다가 조금 전에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제 뒤에 이렇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지지자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지지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이 후보 집 앞이 취재진들이 밝히는 불빛 그리고 또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 오늘 낮에 특별한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오전에 SNS를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 초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꼭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제 뒤로 보이는 저 아파트 현관을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개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대쯤인 자정에서 내일 새벽쯤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마 목적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도에 마련된 상황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추적조도 이 후보가 동선이 나오는 대로 따라 붙으면서 현장의 새로운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이재중 기자는 지금 경기도 성남의 이재명 후보 집 앞에서 그곳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를 취재하고 있는 홍현주 기자를 여기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는 서초동 윤석열 후보의 집 앞이겠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서울 서초동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에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자택 앞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자택입니다. 윤 후보 오늘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저곳에서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투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오늘 개표
투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윤 후보가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곳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 조금 전 6시 SNS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개표자 윤곽이 나오면 그때야 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을 해서 이 당직자들과 그곳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건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일정 자세히 저희가 또 추적을 해서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윤석열 후보 자택 앞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동선 잠시 후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점까지 추적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TV조선 홍윤주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이재중 기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밀착 취재하고 있는 홍현주 기자가 각각 두 후보의 집 앞에서 그곳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두 후보의 가족들 그리고 부부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두 후보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많은 주민들이 집 주변에 나와서 지금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조금 전에 7시 30분 정각에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수치는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당사를 연결해서 당사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지금 큰 화면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점프를 입은 쪽이 민주당 당사 선거대책 상황실입니다. 우상호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그 뒤에는 박광원 공보단장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조금 전에 7시 반 지상파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앞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실도 좀 볼까요? 빈자리가 한두 개 보이긴 하는군요. 그런데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차분한 것 같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배현진 의원도 바로 옆에 앉아 있군요. 분위기는 역시 상당히 심각하고 차분하고 또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태도가 보이는 아주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가 수치를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이 두 장면을 보면 물론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입니다. 아직 개표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후보 누가 더 앞서가고 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이후에 양 정당의 선거 대책 사무실에 모였던 당원,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밤 긴박한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그저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고 그 옆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빈자리가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대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앞으로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 투표가 마감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저희 취재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각 후보별 예측 득표율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죠. 나를 위해 이재명,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자신의 행정 경험을 강조했는데 47.8%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는 이번이 첫 대권 도전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이 키워준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공정과 안전을 강조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는 48.4%로 근소한 차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한 심상정 후보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득표율 6.17%로 목표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2.5%로 비교적 저조한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자세히 알아봐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개표 상황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죠. 예, 숨막히고 긴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4%로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로 근소한 차이로 초경합, 초박빙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누가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개표 결과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초경합, 초박빙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조금 전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진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출구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탓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의 분위기가 차분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4%, 이재명 후보는 47.8%입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측 1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예측 2위 이재명 후보 47.8%, 양 후보 간 경합입니다. 네, 서울 지역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0.9%로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45.4%로 예측 2위입니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50.8%입니다. 예측 2위 윤석열 후보 45.9%입니다. 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인천입니다. 이재명 후보 50.8%로 예측 1위, 윤석열 후보 예측 2위입니다. 부산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는 윤석열 후보 57.8%입니다. 예측 2위는 이재명 후보 38.5%입니다. 경남 지역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57.1%로 예측 1위, 이재명 후보가 39%로 예측 2위입니다. 울산 윤석열 후보 56.5%, 이재명 후보 39.1%입니다. 네, 대구 지역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72.7%로 예측 1위입니다. 이재명 후보 24%로 예측 2위입니다. 경북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72.1%, 이재명 후보 24.6%입니다.
네, 광주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83.3%, 윤석열 후보 13.7%입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전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3.3%입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 82.6%, 윤석열 후보 14.4%입니다. 대전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48.2%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7.3%입니다. 충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2%입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충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0.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입니다. 세종 지역의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48.2%, 이재명 후보 47.2%입니다. 강원의 공동 출구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4.3%, 이재명 후보 41.2%입니다. 제주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 52.2%, 윤석열 후보 42.5%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별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박빙, 그야말로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개표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표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잠시 뒤부터는 이제 개표 상황도 들어오면 그때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야 각 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황정민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상황실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상황실에 모여서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초 결과를 열세로 전망했었는데 접전으로 나오자 환호가 터진 겁니다. 어제 자정까지 서울 홍대 거리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현재 성남 자택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이곳 상황실로 올 계획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아직 세 표가 부족하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실망한 듯한 분위기가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오히려 긴장감과 초조함이 더욱 한층 강해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차분히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시도별 결과가 교차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서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의 결과가 나오면서 5%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기대했던 이곳의 분위기는 실망감도 조금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차분히 개표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상황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정쯤 당선 윤곽이 드러나야 이곳에 들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유진 기자, 심상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2.5%가 나왔어요. 좀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는데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상보다 높지 않은 수치에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6%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심상정 후보, 이번에는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때문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정쯤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심 후보는
앞서 오늘 새벽에는 산불 진화를 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고 오전 9시 반 남양주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유지대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투표 독려 메시지를 통해 심상정에게 주시는 소신의 한 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 룸으로 와봤습니다. 자, 지상파 3사의 출구 결과가 나온 지 이제 한 2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한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더 검색량이 많은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유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저희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글 측에서 차용을 해서 어떤 후보의 검색량이 더 많은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것을 우선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유튜브 댓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둘 다 투표율 결과도 박빙일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박빙이고요. 위기에 강한 우리 재명형 이재명 후보 지지자신가 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로 대동단결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볼 수 있었고 치킨 시키면 1시간 이상 걸릴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 치킨 시키면서 천천히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접전 상황으로 나왔죠. 어느 후보가 지금 SNS상에서 더 많이 검색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환 기자.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트래픽,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주목해서 볼 것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던 7시 30분 이후입니다. 네. 7시 30분 이후로 두 후보 모두 검색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느 후보의 검색량이 더 많은지 살펴봤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지만 검색량이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룸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오차를 감안하면 두 후보가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초박빙의 상황입니다.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4%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입니다. 그러니까 1% 차이도 채 나지 않는 초박빙 상태입니다. 이 화면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4%,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밤 아마 여러분 밤 늦게까지 개표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살펴봐드렸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중들만 연기만 좀 하다가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립시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일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혐의 지금 받고 계신데 그 나머지 혐의들도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미래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대통령. 예, 이제 곧 개표 소식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후보들을 추적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도 현장 곳곳에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뉴스나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